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재밌는 말을 해요. 보통 잘 가,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라고 말할 때도 많아요. 이 말은 다시 만나자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를 잠깐 만나면 카페에 가기도 해요.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셔요. 그리고 케이크나 빵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보통 식당에 가요.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한국 사람들은 맛집에 가는 것도 좋아해요. 맛집은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에요. 유명한 맛집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맛있는 식당이라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1시간이 넘으면 조금 힘들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은 맛집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식당 앞에서 계속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먼저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한 후에는 다른 곳을 구경할 수 있어요.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갈 수도 있어요.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요. 그때 식당에 가면 돼요. 한국에는 큰 쇼핑몰이 많이 있어요. 큰 쇼핑몰 안에는 유명한 식당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식당을 예약해요.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친구를 만나면 보통 식당에 가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먹는 음식이 조금 달라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만나면 브런치를 먹어요. 브런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기도 해요. 또는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기도 해요. 12시가 지나면 점심을 먹어요. 보통 밥이나 파스타를 먹어요. 고기나 초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더 재미있어요. 저녁에도 점심과 비슷한 음식을 먹어요. 가끔 저녁을 먹은 후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요. 그때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아요. 술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먹어요. 술과 같이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해요. 안주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치킨도 먹고 닭발도 먹어요. 전이나 탕도 많이 먹어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단한 디저트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트에서 재료를 사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때도 많았어요. 정말 편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돈을 많이 썼어요. 식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에서 요리를 더 자주 했어요. 예전에는 밥도 사서 먹었어요.
지금은 쌀을 사요. 그리고 밥솥으로 직접 밥을 해 먹어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2년 전에는 요리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자주 샀어요. 밀키트는 만들기 쉬워서 편했어요. 하지만 재료가 따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플라스틱과 비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밀키트를 자주 안 사요.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저는 마트에서 야채와 소스를 사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자주 해요. 마트에는 양념된 고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서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요리하기도 쉽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에 2-3번 정도 큰 마트에 가요. 가족이 없어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큰 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와 파스타를 사요. 야채와 과일도 함께 사는 편이에요. 작은 마트에는 없는 물건도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은 큰 마트에서 자주 사요. 가끔은 큰 마트가 더 저렴해요. 특히 야채와 과일이 더 쌀 때가 있어요. 제 집 근처에도 과일 가게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도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냉동 피자와 냉동 튀김을 많이 샀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편했어요. 저는 냉동식품이 집에 있으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금방 다 먹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냉동식품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살도 쉽게 찔 수 있어서 이제는 잘 안 사요. 요즘은 찌개나 국을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사요. 양념도 같이 사고 고기와 두부도 사요. 신선한 야채도 자주 사는 편이에요. 가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함께 사요. 한국은 배달 서비스가 정말 편리한 나라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산 식료품도 배달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자주 주문했어요. 집까지 가져다 줘서 정말 편했어요. 하지만 배달비가 조금 비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채나 과일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은 과일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배달을 정말 많이 이용했어요.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배달이 편했어요. 하지만 배달을 시키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종이와 플라스틱, 비닐이 정말 많아요. 또 음식을 신선하게 보내려고 얼음팩도 같이 와요. 얼음팩을 녹여서 버려야 해서 조금 귀찮아요. 요즘은 운동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가요. 운동도 하고 장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어요. 그리고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저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다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남은 음식을 버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을 만큼만 만들려고 해요. 조금씩 만들면 음식도 남지 않아요. 저는 파와 마늘을 미리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둬요. 요리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밥도 한 번에 많이 해요.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해요. 먹고 싶을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정말 편리해요. 오늘은 한국의 식사 문화와
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면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에서는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재밌는 말을 해요. 보통 잘 가,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라고 말할 때도 많아요. 이 말은 다시 만나자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를 잠깐 만나면 카페에 가기도 해요.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셔요. 그리고 케이크나 빵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보통 식당에 가요.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한국 사람들은 맛집에 가는 것도 좋아해요. 맛집은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에요. 유명한 맛집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맛있는 식당이라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1시간이 넘으면 조금 힘들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친구들은 맛집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식당 앞에서 계속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먼저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을 한 후에는 다른 곳을 구경할 수 있어요.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갈 수도 있어요.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와요. 그때 식당에 가면 돼요. 한국에는 큰 쇼핑몰이 많이 있어요. 큰 쇼핑몰 안에는 유명한 식당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식당을 예약해요.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친구를 만나면 보통 식당에 가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먹는 음식이 조금 달라요.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만나면 브런치를 먹어요. 브런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기도 해요. 또는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기도 해요. 12시가 지나면 점심을 먹어요. 보통 밥이나 파스타를 먹어요. 고기나 초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더 재미있어요. 저녁에도 점심과 비슷한 음식을 먹어요. 가끔 저녁을 먹은 후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요. 그때는 밥을 많이 먹지 않아요. 술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먹어요. 술과 같이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해요. 안주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치킨도 먹고 닭발도 먹어요. 전이나 탕도 많이 먹어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단한 디저트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밖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트에서 재료를 사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때도 많았어요. 정말 편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돈을 많이 썼어요. 식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에서 요리를 더 자주 했어요. 예전에는 밥도 사서 먹었어요. 지금은 쌀을 사요. 그리고 밥솥으로 직접 밥을 해 먹어요. 그래서 돈도 아끼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2년 전에는 요리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밀키트를 자주 샀어요. 밀키트는 만들기 쉬워서 편했어요. 하지만 재료가 따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플라스틱과 비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밀키트를 자주 안 사요.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저는 마트에서 야채와 소스를 사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자주 해요. 마트에는 양념된 고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서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요리하기도 쉽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달에 2-3번 정도 큰 마트에 가요. 가족이 없어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큰 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와 파스타를 사요. 야채와 과일도 함께 사는 편이에요. 작은 마트에는 없는 물건도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은 큰 마트에서 자주 사요. 가끔은 큰 마트가 더 저렴해요. 특히 야채와 과일이 더 쌀 때가 있어요. 제 집 근처에도 과일 가게가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냉동 피자와 냉동 튀김을 많이 샀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편했어요. 저는 냉동식품이 집에 있으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금방 다 먹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냉동식품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살도 쉽게 찔 수 있어서 이제는 잘 안 사요. 요즘은 찌개나 국을 만들 수 있는 소스를 사요. 양념도 같이 사고 고기와 두부도 사요. 신선한 야채도 자주 사는 편이에요. 가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함께 사요. 한국은 배달 서비스가 정말 편리한 나라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산 식료품도 배달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자주 주문했어요. 집까지 가져다 줘서 정말 편했어요. 하지만 배달비가 조금 비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채나 과일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은 과일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배달을 정말 많이 이용했어요.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배달이 편했어요. 하지만 배달을 시키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종이와 플라스틱, 비닐이 정말 많아요. 또 음식을 신선하게 보내려고 얼음팩도 같이 와요. 얼음팩을 녹여서 버려야 해서 조금 귀찮아요. 요즘은 운동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가요. 운동도 하고 장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식비도 줄일 수 있어요.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어요. 그리고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그런데 저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요. 항상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다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남은 음식을 버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을 만큼만 만들려고 해요. 조금씩 만들면 음식도 남지 않아요. 저는 파와 마늘을 미리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둬요. 요리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밥도 한 번에 많이 해요.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해요. 먹고 싶을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정말 편리해요. 오늘은 한국의 식사 문화와 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나면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